대상자의 약 60%에서 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생활 파트너와 관계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관계입니다. 성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남녀가 정상이고 서로가 원한다면 부부관계, 성관계는 성생활은 정년이 없다고 봅니다. 섹스리스가 이제 이렇게 통상 일반적으로 섹스리스를 한 것은 이제 1개월 이상 성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1년 되면 10회 이하, 향후 이제 성관계를 할 기대가 없는 상태, 이제 그런 정도를 이제 섹스리스로 보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섹스리스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젊었을 때는 육아나 가사에 대한 부담이랄지 스트레스, 이것이 주로 이게 섹스리스 원인이 될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또 남녀 다 이제 성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발기비 성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질환도 생기고, 이제 배우자와 갈등도 생기고, 또 뭐 성 파트너보다는 뭐 동반자 우정, 동반자와 친구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 더 그런 변화가 이제 점점 성으로부터 이제 성관계 좀 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섹스리스 현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사실은 혼자 하는 하는 자유행위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것은 성생활 파트너와 관계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그 평소 관계, 또 성생활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고, 부부간에 한 사람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치료해 나가고, 양쪽 다 성기능 장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로 간의 문제점을 같이 상담하면서 적절한 성생활의 방법을 찾게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관계입니다. 단지 성에 국한된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성생활의 관계도 좋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번 성생활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상자의 약 60%에서 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성은 70%, 여성은 42%에서 성교를 포함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남성에서는 더 성교에 관심이 많았고, 여성에는 성적 친밀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 연구가 있는데요. 노년의 성생활은 삶의 즐거움을 증가시켜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생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대 수명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건강한 분들이 성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하면 성생활도 더 오랫동안 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하고 달리 노년기의 성생활은 정서적 안정, 또 서로 관계 유지가 중요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실제적으로 이런 성생활에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부가 서로 간에 원한다면 적극적인 성생활을 권합니다. 사실 그 100세 시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일본을 뒤쫓아오다가 조금 있으면 아마 이렇게 기대 수명이 일본하고 거의 대등하거나 추월할 수 있는 그런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노인의 성은 이제 삶의 질과 관련이 있고, 또 한 번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죽어도 좋아, 이때가 한 20년 전에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러니까 노인이 할 때 젊은 입장에서 저 나이에도 성관계 가능해? 그러지만 어찌 보면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70 돼 보세요. 중요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노인의 성은 정서적인 친밀감, 그리고 본인의 자존감, 또 삶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노인의 성에 대한 이런 사회적 편견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성이 일정한 뭐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연령에 걸쳐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인식이 확산돼야 되고, 젊은 사람도 나이가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생각은 또 나이가 먹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파트너와 부부관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년층에서 성 건강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강한 성, 행복한 삶으로 100세 시대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지만 성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없어서 요새 젊은 부부들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 좋아하는 점, 안 좋은 점, 뭐 이렇게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니탄 나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상시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감흥이 부부관계에서 있겠습니까? 적개감이 마음에는 적개감이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 상담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만 듣고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성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나은 방향을 이제 찾아가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치료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성기능 장애는 그런 부분들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남성 환자분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한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로서 봤던 환자인데, 그때 30대 남성이었어요. 이제 그 발기부전 환자인데, 그 당시만 이제 약제도 좀 복용도 이렇게 그 선택의 폭이 그때만 줘봤는데, 결국 환자분은 결국은 그분한테는 이제 보형물 삽입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항시 제가 놀랬던 것이 부인이 항시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한번 이제 그 테스트하면서 잘 작동하는가 하는데, 하고 나서 부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부부 관계를 해서. 그때는 정말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성 문제가 이게 남성에서 발기부전이 있으면 부부 문제니까 같이 고민하고 상담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접근한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하나 질환이거든요. 남편이 어떤 문제가 질환이 있다. 그럼 걱정하면서 치료를 하러 병원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발기부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여성 성기능 장애 환자, 이것도 아마 초창기 때니까 오랫동안 제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40대 초반이었는데 불감증이었어요.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요. 또 애도 하나 있고. 근데 자기가 고민이 뭐냐면, 부부관계 할 때 남편이 아무리 그 외물을 하거나 잘해줘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성욕도 떨어졌고 그래서 성욕 감소에 의한 극치감 장애로 생각됐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성욕 장애 치료제가 있는데, 그런 약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시험을 거쳐서 시판하게 되면 그런 환자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민성 발기부전은 시민성의 요인이 해소가 되면 얼음 녹듯이 좋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전형적인 그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미혼이었는데 이게 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도 약제가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하고 혹시 헤어질까 봐서 두려워요. 두려움이 꽉 찼는데 여자친구가 웬걸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뭐 치료하면 되지? 오빠 치료하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좋아져본 거예요. 전형적인 그 심미성 발기부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작업하고 요새 게임하잖아. 게임. 밤 내내 게임하고 잠도 안 자고 이래가지고 발견이 떨어진 경우는 정말 잠 사이클만 바꿔주고 게임기 치르고 이렇게 잠을 좀 일찍 자고 그렇게 되면 또 좋아져 버려요. 이런 경우 생활 습관이랄지 이런 부분 시민성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이게 개선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고혈압, 당뇨랄지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발기부전은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목표를 저희는 이제 완전 개선보다는 이렇게 성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건강한 성생활이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제가 사실 100세인 연구를 하면서 똑같은 결론을 얻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인데 신체 건강으로서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또 적절한 골고루 음식 섭취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고요. 이 성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신체 활동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하체입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요. 남녀 케겔 운동, 특히 여성에서는 케겔 운동이 약간 요실금도 이렇게 방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반 근육 운동이죠.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신적의 성 건강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 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먹은 것을 어떤 걸 먹냐? 먹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 그 식습관이 중요하고요. 음주는 이렇게 절제, 또 이제 금연, 우리가 요새 금연 운동도 중요한데 소량 음주는 약간 성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암 쪽으로 보면은 아주 금주고요. 그렇지만 저도 뭐 금주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음주는 약간 절제. 저는 한 잔 정도 어떤 뭐 종류의 술이나 그 잔으로 한 잔 정도는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100세인이 되려면 또 이게 건강한 성을 갖고 싶으면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 요새 점점 일하느라고 이렇게 수면이 점점 줄고 있는데 저희가 100세인 연구를 하다 보면 평균 조사를 해보면 되게 8시간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그런 패턴, 일정한 패턴을 가진 그런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